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저희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는 누구인가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나 누구 시즌2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오마이TV의 나 누구는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양천구 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김수영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천을의 혁신공천 후보 김수영입니다. 양천을의 혁신공천 후보.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 순서 아시죠?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5분간 저하고 토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준비해 오신 PTP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마음껏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선 넘고 그 다음에 본선 국힘당 그렇죠. 후보와의 이제 결전을 펼쳐야 되는데 경선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세요. 네, 그 구청장님을 2번 역임하셨는데 그때는 협조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경쟁 상대가 됐어요. 소감이 네.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8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지이기도 하고요. 또 네. 파트너로 일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십이 참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네. 함께 상의도 하고 또 진행 과정을 또 이제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러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동지의식이 있어서 사실은 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비판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실 텐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경쟁 상대이지 네. 그분을 뭐 청산해야 될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지역 현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조차도 또 저에 대한 비판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오. 조심하면서 잘 치르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말씀 못 하시겠군요. 막 공격적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구청장님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렇죠. 유권자들도 많이 아시고 네. 근데 상대도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고 예. 경쟁력이 엇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오랜만에 또 보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오면은 막 포옹부터 하시고 그러면 저는 우리 주민들이 다 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현역 의원이시지만 이 지역에서는 3번이나 선거에 도전하셨던 분이고요. 오. 비록 초선이지만 벌써 이번에 4번째 선거를 치르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반응들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 그 김수영님께서는 대학 때부터 선거하셨잖아요. 네. 학생운동 네. 요즘 운동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예. 청산 대상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네. 지금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와 있나. 결국은 제가 86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직선제였어요. 선거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네. 총학생회장 하고 또 그래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간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뤄낸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청산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민주주의의 토대를 저는 또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선을 넣으면 상대가 아무래도 국힘당 후보겠죠? 네네. 그래서 경선에 임하는 전략과 네. 본선에 임하는 전략이 좀 다를 텐데요. 네. 네. 경선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또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누가 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는가? 음. 누가 더 중도층을 또 흡수하면서 음. 그래서 본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천을이 2번의 선거를
패했을 때 그때 음.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뭐 아. 1.2%, 3%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음. 민주당을 향해서 올 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경선을 치러야 될 거고요. 본선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선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음. 심판, 음.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 요 주제를 가지고 본선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정치를 근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계기가?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 음. 여성국장으로 처음 합류해서 하게 됐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생활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구청장도 2번이나 하게 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준비해 오신 PPT를 활용해서 김수영 후보 자신을 아주 효과적으로 마음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또 민주당의 혁신을 함께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또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피할 수 없고 또 아픈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그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도 더 이상은 이 혁신을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추락이 됐다. 다 아시겠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이나 물가 상승률, 외환 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식업 폐업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에 10%입니다. 2005년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커피 전문점이 한 달에 34개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달이면 10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 데가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이 비참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외교 참사 다 아실 거고요.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이 남발돼서 무산되고 혼란을 가져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뭐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얼마나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만과 독선의 길을 가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이 반드시 개혁하려고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필요하고요. 언론 개혁도 필요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구청장인 김수영이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월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사업 계획까지 수립하고 왔고요. 작년에 사업 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행돼야 될 일입니다. 공공시설도 양천을이라고 하는 신월 신정 지역에 제가 있는 8년 동안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건강힐림문화관, 신월보건지소, 서서울복지관,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등등의 이런 공공시설들이 확충이 됐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태공원과 건강길도 조성을 했고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약 이행률이 최우수였습니다. 민선 6, 7기 8년 동안 그 중에서 5년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또 이렇게 중장년층 이런 분들이 혼자 살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로움부 이런 부서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도 개선하고 입법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양천구의 문제인데요. 김포공항의 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양천을의 신월지역, 신정지역의 주민들 만나면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 시도들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김포공항이 지금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당초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선이 더 늘어나면서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의 운항이 정부의 약속대로 축소가 된다고 하면 이 소음 피해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정부의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입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서 재정분권 입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8대2의 구조를 7대3 정도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 재정분권은 다시 말하면 정부의 예산들이 지방으로까지 실핏줄처럼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중앙에서 움켜쥔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구청장으로서 제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앞으로 국회 가면 이런 실핏줄처럼 그 지역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복지 체계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이고요. 미래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탄생부터 이르기까지 대학 졸업까지 해야 될 일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때 많이 고만둬요. 여성들이 직장 다니던 일들을 다 그만두게 되는데 그것을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을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과제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 돌봄이 이루어져야지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숨통을 틔워주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부들한테 희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지엽적일 수 있지만 다음으로가 반려동물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셔요.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케어하고 또 이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통합 법률을 좀 제정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결과적으로 양천을은 양천갑, 목동 아파트 지역하고 다르게 신월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대장 홍대선이 지금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이 지금 확정이 돼서 내년에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양천을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거는 대장 홍대선은 신월 사거리만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신월 사거리에서부터 실제로 이 목동까지 또는 다른 지하철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경전철인 목동선입니다. 이곳이 거의 20년이 넘도록 정치인들마다 공약으로 해왔던 일인데 결국은 지금도 이 목동선이 예타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많은데 역시 이런 반응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타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경전철인 목동선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목동선 10km가 좀 넘는 이 목동선이 이 경전철을 하는데 예산만 해도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와야지만 이 목동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서울 지역에 사업성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구도심에서 목동선이 진행되려고 하려면 사업성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통복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 목동선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국민의 뜻에 맞게 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20년 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주민들을 골목에서 현수막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목에서 만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많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네. 구청장 2번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 마치시고 한 1년 반 가량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 1년 동안 TV 뉴스의 시사 패널로 아, 활동을 네.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시사 패널로 또 활동하면서 보다 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 홍범도 흉상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면은 정말 뭐 언론도 뭐 개혁한답시고 사실은 언론의 입을 막는 그런 조치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이래도 되나? 민주주의가 그렇게 어렵게 투쟁하면서 쌓아온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국회에 들어와서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제대로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PTP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때 네네. 지방재정 안정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양천구청장이 네.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그 지방재정을 양천구 재정을 위해서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지역의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국회 들어와서 여기저기 돈 따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일하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지방재정 안정화입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군수님이 서울에 와서 반은 살아요. 돈 얻으러 다닙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지역의 일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돈 가져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지방재정을 가지고는 지역의 살림을 꼼꼼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입법을 해서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네네. 이제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하셨는데 네네. 구청 행정을 보실 때 네. 현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현안이 생기면요. 네. 아무래도 주민들 그 현안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네네. 현안의 당사자를 만나면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두 분들을 다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최선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게 치우쳐도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행정하는 분들은 물론 정치적인 자기 비전과 생각에 따라 또 가치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것도 보여지겠지만 찬성하는 쪽, 정책에서 반대하는 쪽을 다 만나셔야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그렇죠. 소통이 소통이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아까 혁신 후보 그랬습니까? 네네. 네. 총선 슬로건이 있다면? 저는 준비된 후보. 그래서 어. 준비된 사람 민생 챙기는 국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된 후보. 네. 맨 처음에 누가 쓰셨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준비된 사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8년에 네. 구청장을 했던 역량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 현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투사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야당이고 앞으로도 야당의 역할을 하려면 투사가 돼서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수영 후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 하단 자막으로 소개되는 메일 오마이나누구 @네이버.com으로 출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의 대국민 출마 선언. 나 누구는 총선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